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해볼 생각은 애 낳으려고 결혼하냐? 결혼식은 사랑의 결정체다 라고 말하는 여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왜 그렇게 결혼이랑 애를 합치시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우선 10개월 동안 한 10kg 가까이 되는 아기를 배에다가 짊어지고 보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옆에서 지켜봐도 잘 때도 불편하고 애가 발로 찬다든지 하면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플러스 출산을 할 때 제왕절개를 하지 않는 이상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출산을 하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애를 낳으려고 결혼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결혼이랑 아이 출산이랑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그냥 누룽지 좀 더 긁어 먹으려고 이 솥단지 구멍 내는 꼴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야기 드릴 건데, 먼저 왜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간도 결국은 동물입니다. 물론 동물에서 한 단계 진화한 종족이긴 하지만 그 근원 자체는 동물이죠. 그러면은 인간 바로 직전의 동물은 뭘까요? 바로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이죠. 그러면 이제 침팬지들의 번식 메커니즘, 번식 구조를 살펴보면은 물론 유인원들 중에서도 특이한 종들이 있습니다. 보노보처럼 인사 대신에 응응을 하는 그런 종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종들은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일반적인 유인원 종들은 한 마리의 알파 수컷, 그러니까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가 그 무리에 있는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무리에 속해 있는 다른 수컷들이 이 우두머리 몰래 암컷들이랑 짝짓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번외로 치고, 일단 구조상으로는 알파 우두머리 한 마리와 여러 마리의 암컷이 그 무리를 이룹니다. 그러면은 인간으로 바로 진화하진 않았겠죠. 서서히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를 해왔을 건데,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인간이 되기 직전에는 침팬지나 고릴라와 같이 한 마리의 알파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암컷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여성이랑 이제 남성을 수컷이랑 암컷이라고 잘못 말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하다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뇌의 용량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대가리가 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여성의 그 음부를 뚫고 이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아이가 서서 걸어 다닐 정도로 큰 다음에 애가 나오려고 하면은 산모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큰 게 그 음부를 통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게 다 찢어지고 피가 튀고 죽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그 출산 전략을 택하느냐? 바로 아이가 걷지 못하는 완전히 성숙한 시점 직전 아니죠. 이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동물들의 새끼를 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한 몇 분만 지나면은 바로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아기는 어떻죠? 태어나고 나서도 한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걸어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아이가 완전히 성숙하기 직전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아까 말씀드린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한 마리의 우두머리 수컷이 있고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이런 구조에서는 수컷은 그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먹이 활동은 암컷들이 스스로 합니다. 왜냐? 아기를 출산하더라도, 새끼 원숭이를 출산하더라도 새끼가 직접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같이 데리고 나가서 무력 채집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아기는 어떻죠? 일단 출산하는 과정에서 산모의 고통이 크니까 바로 움직이기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아기가 머리가 커질수록 이 인간 산모는 그 자기가 회복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그 우두머리 한 마리에 여러 마리 암컷이 속해 있는 것처럼 암컷이 스스로 이 수렵 채집을 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암컷을 수컷 한 마리가 다 돌볼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남성 한 명이랑 여성 한 명이 1대1로 짝을 지어서 이 여성은 뭘 포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우두머리 사회에서는 그 무리에서 가장 뛰어난 유전자를 받는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먹이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암컷은 가장 뛰어난 유전자를 받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아기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만 부양하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전자를 확정적으로, 뭐 확정은 아니지만은 아주 높은 확률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받는 대신에 자신과 아이와 그 배우자의 먹이 활동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뭐 물론 요즘은 여성들도 직업 활동을 하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 부담을 하고 남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런 흐름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침팬지 무리의 사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가장 단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생들, 요즘에는 성인이 돼서까지도 그런데 잘생긴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에 대해서 광적으로 열광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돈을 갖다 퍼붓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침팬지 우두머리와 여러 마리의 암컷 무리와 똑같습니다. 왜냐? 이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 유전자를 후세에 전파하기 위한 그냥 유전자 운반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는 후대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우두머리 유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 아이를 자기가 직접 키우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시 납득이 되셨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남자가 자기의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거기에다가 대고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여성들의 주장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아주 빨리 이 손익계산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남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를 가지지 않으면은 그러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 자기가 진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남성의 유전자를 받을 경우에는 그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에는 굳이 그 남성의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10개월 동안 불편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쏙 빼먹고 안 좋은 거는 뱉겠다는 그냥 비페니즘 마인드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남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애 낳으려고 결혼하지 애 안 낳을 거면 결혼 왜 하냐 라고만 반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나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이 애 낳으려고 결혼하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너는 애 낳는 거랑 결혼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네. 그러면 너는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아도 괜찮냐 라고 말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대로 대답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애 낳으려고 결혼하냐라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